그리고 도자기도 도자기지만 지금 영숙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아는 게 도대체 김칫국을 정말 사발로 드신 건지 아니면 뭔가 남자들 앞에서라고 허세를 이로운 클래스는 단순 오락이 아닌 이로운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을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로운입니다. 12기 모태솔로 편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선 영식님, 영숙님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영식님이 슈퍼데이트권을 땄어요. 그런데 이 데이트권이 자신을 위해 미친 듯이 뛰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운 좋게 랜덤으로 걸린 것도 아니고 뭐 어찌 보면 전 여친에게 고백했다는 이유로 얻은 거잖아요. 참 그 사유나 그 과정이 영숙님 보기에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뭐 영숙님은 별로 신경 쓸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영식님이 얘기를 하기를 대화하면 할수록 알아가고 싶은 사람이다. 필이 서로 통하는 것 같다. 긍정적인 건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뭐 잘 안 되고 나면 스스로 느끼면 되니까. 근데 영식님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짝사랑도 해봤고 아직 모쏠인데 나이는 있으니까 썸은 있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렇게 무한 긍정으로 착각 아닌 착각을 하신 건지는 좀 궁금해요. 결국 모쏠인 거 보면 무한 긍정이 결국 착각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일이 충분히 살아오면서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 정도 상대방 반응에 무한긍정이라면 이분은 그냥 천성적인 걸 수도 있어요. 천성적으로 무한긍정이다. 이제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생긴 거니까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식님도. 오리고기집 음식이 나오고 영숙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아, 음식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음식 나오기 전엔 기분이 그저 그랬다는 건가? 뭔가 복선을 여기저기 잘 깔아 놓으시는 것 같아요. 어제 라라랜드 얘기할 때도 오히려 해피엔딩이 아닌 게 더 인간미 있지 않냐. 이것도 약간 복선인 것 같고요. 이게 무한긍정 영식님이 아니면 왠지 신경이 쓰일 수 있어요. 둘째 날부터 쭉 영숙님을 만나고 누군가를 알아가는 그 시간을 갖는다는 게 감사하다고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남자들 5명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왜 연애를 못했는지를 알게 됐다고 했는데요. 영숙님이 처음으로 반짝이는 표정으로 물어요. 왜 못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 때문에? 영숙님 표정이 딱 그랬어요. 난 뭔지 알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네. 영식님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성한테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렸다. 나의 변화 의지는 없이 상대방이 맞춰주기만을 원했다. 저번에 신혼 데이트 할 때도 뭔가 질문을 하고 상대방이 답변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더라고요. 라라랜드 엔딩에 대해서 중요한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도 질문은 안 하고 농담으로 툭툭 자기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뭐 인간미가 있으려면 해피엔딩이지. 의견이 달랐을 때 상대방에게 왜 그런지 이런 것도 좀 물어봐야 좋은데 특히나 연애관, 결혼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이 가능했잖아요. 왠지 잘할 것 같으면서도 또 그리 잘하지 못하고 이건 고집이 센 것도 맞는데 틀이 작은 거예요. 상대방이 들어올 만한 틀이 작고 그만큼 상대를 이해해주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베스트는 영숙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었다. 감사하단 말을 하고 싶다. 그런데도 영숙님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웬만해서는 저런 소리 하면 싫은 사람 아니고서야 살짝 미소라도 보여주는 게 맞는데 굉장히 어두워 보였어요. 그런 영숙님 표정에서 영식님도 점점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의기소침해지고 상대방의 리액션에 따라서 남자의 기분이 좌우되고 그날 자신감이 달라지거든요. 옥수님이 깔깔 웃어주니까 호응해주니까 영수님 어땠어요? 말도 잘하고 그 못하던 질문도 잘하고 거기다 공감 요정까지 됐었잖아요. 그런데 참 영수님은 쭉 보는데 표정이 차분하다고 하기엔 뭔가 좀 꿍하고 시니컬해 보이는 면도 몇 번 있었고요. 그런데 가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한 긍정으로 확신을 하고 있는 영식님도 참 대단하고요. 그 와중에 영식님 또 철판볶음밥을 하트로 만들고 있는데 차라리 진솔한 대화를 좀 시도해봤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뭐 하트 이런 거 만들지 말고 마지막 날인데 깊은 대화도 좀 해보고 속마음도 털어놔보고 물어도 보고 하면 좋잖아요. 뭐 심리학 좀 아세요? 후광 효과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모든 학문의 꽃은 또 신학이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트로트 가수를 섭외했었다는 얘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처음에 영수님 표정이 안 좋았잖아요. 그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지금 약간 꼬인 거예요. 영식님이 여유가 확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다 신학이다 트로트 가수 섭외 내용들이 막 이것저것 막 나오는 거예요. 뭔가 살짝 꼬인다 싶으면요 자기 얘기를 오히려 줄이고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계속 자기 말을 하면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신나게 하고 집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만큼 상대방 얘기를 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해요. 영식님도 자기 얘기만 신나게 하다가 결국 영숙님 살짝 입 가리고 막 하품도 하고 결국 다시 라라랜드 얘기가 나왔는데 뭐 결이 좀 달랐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영숙님이 결이 좀 다른 거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놔요. 뭐 끝까지 속마음 숨기다가 선택 안 하는 것보다는 털어놓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조금 영숙님도 앞뒤가 안 맞는 게 물론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난 공감을 되게 잘한다. 잘 받아주고. 그런데 상대방이 그렇지 못하면 서운하다. 내 얘기를 하면 업되고 관심 없는 얘기를 하면 약간 리액션이 잘 안 나온다. 아니 그렇단 얘기는 영숙님이 좋아하는 얘기만 공감을 잘한다는 거지. 전반적으로 공감을 잘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식님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못한 거예요. 영숙님이 좋다면 그만큼 영숙님이 얘기를 많이 하도록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야 영숙님이 신이 나는데 그걸 못한 거잖아요. 내 얘기 금지. 내 얘기 좀 하지 말고 상대방 얘기를 할 수 있게 센스를 좀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도자기 얘기를 못 들었네요 하더니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영숙님 바로 뼈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영식님 얘기하느라 그랬죠. 그랬더니 인정을 바로 또 해버려요. 내가 좀 그렇다. 내 말만 하다가 상대방에게 집중을 못해. 그리고 도자기도 도자기지만 지금 영숙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아는 게 도대체 뭔가 싶어요. 도자기 빼고 뭐가 있기는 한가 싶어요. 뭐 명상 좋아하고 이런 걸 어떻게든 알아내서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파악하고 질문도 해주고 했으면 영숙님도 또 신나서 얘기하고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처음 만나서 그렇게 제가 자기 얘기를 신나게 열심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 꼬시려고 그렇게 내 얘기를 신나게 계속 들어준 거야? 이 말을 몇 번 들었는데요. 그 정도로 상대방이 신나게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물론 처음 어색함은 좀 남자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든지 가벼운 농담으로 풀어주고 나서 그리고는 분위기가 조금 풀어지면 소개팅에 맞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연애 초반에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질문할 게. 이 사람이랑 뭐 몇 년 살았어. 이때 상대에게 질문할 게 많겠어요? 아니면 처음 만나거나 연애 초반에 궁금한 게 많겠어요? 질문은 그저 궁금함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질문은 뭘 굳이 막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상대에 대한 궁금함이에요. 이렇게 딱 생각해 놓으면 사실 얼마나 궁금한 게 많고 질문할 것들이 많아요. 질문하다 보면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공통 분모도 생기고요. 남자분들은 특히 여자분들한테 호감을 받고 싶으면 꼭 여자분이 신나서 얘기하게 만들어주세요. 물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 사람이 좋다. 그럼 이 사람 신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난 뭐가 좋겠어요?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신난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더 좋아하면 상대가 더 많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좋다. 그럼 이제부터는 내 얘기 금지. 영수님 명언만 생각하시면 돼요. 영식님 또 그러고 인터뷰에서 잘 이루었다. 좋은 짝을 만난 것 같다. 무한 긍정의 모습을 다시 보여줬는데요. 이기적인 사랑을 원했던 자신을 반성한다고 하니까 그건 그래도 다행이다 싶어요. 영숙님도 인터뷰에서 화기애애하게 웃어지지가 않고 수긍만 하는 내 모습을 봤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도 매력 어필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저 자신을 발견했다. 이 말이 좀 어려웠는데 뭐냐면요. 결국 영식은 내 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내 스스로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연애를 할 때 정말 중요해요. 자신에게 가장 이상적인 연애는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나다운,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연애를 왜 해요? 결국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통해서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되고 자존감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연애가 필요해요. 그런데 연애를 할 때마다 상대방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아 이건 내가 아닌데 이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결국 자신을 위해서도 그 연애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연애를 할 때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있고 내 연인이 있는 거잖아요. 내 연인으로 인해서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나 자신이 더 좋아져야 하는 거잖아요. 영숙님도 역시 그런 남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리더십이 뭐 그냥 농담하고 분위기 좋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 자신을 잘 이끌어주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한 거예요. 명상 그리고 깨달음, 감사, 사랑 이런 쪽에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요. 그런 쪽으로 좀 더 영숙님이 신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자리만 만들어 줬어도 충분히 잘 될 수도 있었다고 봐요. 이런 상황인지도 모르고 또 영식님은 참 기가 찬 게 남자 숙소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칫국을 정말 사발로 드신 건지 아니면 뭔가 남자들 앞에서라고 허세를 부리는 건지 이것도 이제 좀 헷갈리더라고요. 결혼식 오실 거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뭔가 전체적으로 꼬였던 것도 어찌 보면 영식님이 남자들끼리 있을 때 했던 그런 확신의 말투에서 시작이 된 걸 수도 있거든요. 뭐 영숙님도 확신을 준다고 했다. 이 말이었잖아요. 전 사실 그래요. 그게 사실이라고 쳐도 서로가 지금 동등한 입장이고 누구도 영숙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인데 굳이 저런 식으로 허세 아닌 허세를 부린다는 게 좀 아쉬워요. 너무 입이 가볍다. 결국 영식님은 영숙님을 선택했고 영숙님은 특별한 영식에 대한 말 한마디 없이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어요. 영식님도 좀 그렇지만 영숙님은 그래도 며칠간 자신을 좋아해주던 남자였는데 오로지 두 분이서만 또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영식님에 대해서 최종 선택 때 조금의 언급이라도 좀 해줬으면 그래도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식님도 자신의 모습을 방송을 통해 객관적으로 보면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요. 바로 뒤에 노래 나올 때 제 얼굴을 꾹. I'll never tell. Yeah, I like you, that's for sure. Never have to close the door. Been a long time, a year before, and I'm missing you so bad.